반갑습니다. 5월 28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비롯한 코스닥 이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하락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래 이제 코스피는 상승이고 코스닥은 하락이고 이런 형태의 모양새가 만들어졌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압박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둘 다 하락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동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모두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코스피의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것을 일단 방어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변화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지지선이라든지 또 악재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 외국인 모두 다 순매수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수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홍콩 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했죠. 반대가 한 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예상했던 부분인데 만장일치가 아니라 그래도 반대가 한 표라도 있었다는 것에 위험을 삼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초안이 통과가 되면서 조만간 상무위원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의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내심 불쾌해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흐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장중에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꼬리를 달아준 모습이 여전히 지지선대에서의 유지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지지선은 일단 갭에 대한 부분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지지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자리를 오늘 지켜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2000포인트에 정확하게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들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 꼬리를 달아줌으로 인해서 시장 아직 견조하다, 괜찮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아마도 뭐 홍콩과의 어떤 미국 갈등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은요. 주가가 이제 11시 이후에 좀 큰 폭으로 하락세 좀 보였습니다. 이때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따가 수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1시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을 만들어낸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13시 30분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2000포인트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이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컸고요.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 2%라는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매도 양상이 좀 짙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쏟아지기 시작할 때 더 많은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더 많이 하락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코스닥 종목들을 차익 실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으로 들어와서 갈아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여기서 반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현재 시장 상황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인버스 쪽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물타기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수급 동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단은 순매수를 보였는데 오늘은 외국인보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986억, 기관 투자가 1190억 순매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이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억, 24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그런 차익 실현이거나 아니면은 뭐 손절 매도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관들 자금 같은 경우는 빠지고 나면 다시 채워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빠진 부분들을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서 다시 채워넣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11시 넘어서면서 이제 그 매수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었고요. 저점권까지 근처에 다다르게 되면서 이제 그 위치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만 딱 놓고 살펴보시면은 다시 좀 관망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종목들은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매수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쏟아지는 물량들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개인들 물량을 받아내는데 기관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나 이렇게 매도가 좀 들어가는 포인트를 누군가가 받아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시장으로서는 큰 힘이 나는 거죠. 특히나 지지선 근처, 즉 5일 이동평균선 근처인 2000포인트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아마도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아직은 상방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막판에도 들어왔죠. 막판에 12시 넘어서면서 들어오면서 매수세를 확장시켰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충 금융투자에 우리가 투자 습성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생각보다 시장의 악재가 약하게 반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다음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메이저급 수급,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뭐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투자자별 확정으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했을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선물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KB금융 지금 오늘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포지션을 보였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은행주들을 매도하는 포인트들은 왜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금 의아하죠.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저항대까지는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매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KB금융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금융지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저점대를 저항으로 인식하기에는 지금 자리가 너무 괜찮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상승폭을 좀 반납하기는 했지만 주가의 추가 상승 정도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 선물 인버스 물타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올라도 오른 게 아니고 내려도 내린 게 아니죠. 오늘 같은 날은 뭐 지수가 마이너스 났으니까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곱하기 2, 즉 레버리지를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크게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만큼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로 좀 알았으면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선물 인버스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계속 하게 됐을 경우에 뭐 언젠간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그 기간적인 부분들에서 나오는 로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 동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역시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은행주들 신한지주, KB금융, 네,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아직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매수로 진행했었던 레버리지 쪽 시장 상승 쪽에 베팅한 부분들이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기관 쪽 한번 볼게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인버스 같은 거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특이하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도했죠. 기관들도 이제 좀 느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자금들이 코스피를 움직이게 됐을 경우에 코스피 쪽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매수 동향이 좀 비슷하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수혜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매도했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매도가 들어갔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을 받아준 부분들은 지수가 더 밀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금융투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약간 의외일 수 있어요. 일단 지수가 많이 흔들렸던 부분들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악재가 또 뒤늦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쨌건 뭐 그거는 네 금융투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시총 상위권 대형주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덱스 코스피,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인버스가 약간 추가가 되긴 했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요, 일단 해지용으로 사용하려고 갖고 온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인버스 쪽 매수도 같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상승과 그 다음에 하락을 같이 베팅했다. 이것은 뭐 해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죠. 은행,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항공주도 보이네요. 항공주, 자동차주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오늘 수혜를 입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증권, 건설 이런 종목군들은 어쨌건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런 연기금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경기, 즉 지수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시장을 일단 버티게 해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지만 악재에 비해서 호재가 조금 더 강력한 조금 더 괜찮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동향을 다 살펴봤는데 일단 홍콩 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홍콩 보안법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전인대를 통과합니다. 전인대에서는 한 차례도 부결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인대에 일단은 들어가서 표결에 들어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일단 뭐 그쪽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죠. 아침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홍콩 보안법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뭐라고 압박했냐면 이번 주 내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일단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가 무엇일까? 뭐 이런 중국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은근슬쩍 묻어서 넘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죠. 그래서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가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조만간 무언가 대단하고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일단 물러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테니까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만 좀 살펴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은데 악재 하나가 살짝 들어와 가지고 무언가 좀 구린내를 좀 풍기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 그런 악재가 나와 있고 또 호재가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 또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꺾이지도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 부담감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낮다. 네,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는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 두 양시장을 놓고 봤을 때 거래 규모가 더 큰 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강한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주가가 변동을 보인다거나 또는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모습 보이는 것과는 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뭔가가 좀 만들어져야지 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호재, 악재 두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곧 유럽 시장 시작할 텐데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같이 참고해 보시면 아마도 내일의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주말에 이 각종 이벤트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도 하루 마무리 마감 시장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굳이 뭐 아유 주가가 내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식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